80세, 노인의 비밀의식, 60세 이상이라면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잠만 잘 자도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게 있습니다. 수면제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순간적으로 눈을 붙이게 해주지만 몸과 뇌는 결코 깊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간, 심장 기억력까지 조용히 약해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80세 노인이 평생 지켜온 숙면 비밀 의식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 노인이 강조한 좋은 습관 3가지와 피해야 할 나쁜 습관 4가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연결되는 작은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숙면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은 10년 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분들은 뼈가 단단하고 근육이 덜 줄어들며 기억력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반대로 얕은 잠을 반복하는 분들은 10년 사이 근육의 일사이 사라지고 뇌의 회복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80세의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수면제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자신만의 단순한 의식을 실천했죠. 호흡을 고르고 손끝으로 작은 지압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는 것.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지만 그는 여전히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또렷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단순한 습관이 뇌의 회복을 돕는가? 일부 학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반복된 작은 의식이 뇌에 안전 신호 차을을 보내며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실제로 수면 깊이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잠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때로는 단순함이 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의학적 사실과 80세 노인의 실제 경험이 만나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노인이 지켜온 작은 준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마다 이어온 작은 준비. 80세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같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준비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수면제에 기대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의식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불빛을 하나씩 줄이고 창문을 열어 잠깐 바깥 공기를 들여보내고 몸을 따뜻하게 덮을 얇은 담요를 준비하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몸과 마음을 잠잘 준비 모드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날은 TV를 보다가 갑자기 불을 끄고 침대에 눕습니다. 그런데 눈이 쉽게 감기지 않지요. 반대로 책 한두 장을 읽거나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들어간 날에는 훨씬 빨리 잠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신경학적 신호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된 행동을 기억합니다. 매일 밤 같은 행동을 하면 뇌는 이제 곧 잠에 들겠구나라고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수면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한 일본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매일 밤 일정한 수면 준비 루틴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후 입면 시간 잠드는 시간, 이 평균 40% 단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면제 없이도 같은 효과를 본 것이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습관만으로 불면증이 해결될 수 있나? 어떤 학자들은 루틴보다 심리적 요인, 즉 불안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루틴이 불안을 줄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준비된 마음은 걱정을 덜어내고 안정된 뇌파를 만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건 뇌에 이제 활동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스탠드를 끄고 얇은 담요를 덮는 작은 의식은 뇌에 쉬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80세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같은 순서로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몸이 먼저 잠을 기다립니다. 이 단순한 준비 덕분에 그는 수십 년 동안 깊은 숙면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빛을 줄이고 공기를 바꾸고 몸을 따뜻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그가 이어간 또 다른 의식, 바로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의식. 80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잠들기 전 늘 내내 호흡을 세워왔습니다. 돈도 약도 필요 없지요. 숨을 고르기만 해도 내 몸은 알아서 깊은 잠으로 이끕니다. 그의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 리듬을 10번 반복하면 머릿속에서 떠돌던 걱정이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호흡이 숙면을 돕는 걸까요? 첫째,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깊게 숨을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심박수가 안정되고 근육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뇌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흡의 리듬이 일정해지면 뇌는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이는 잠들기 직전의 뇌 상태와 같습니다. 셋째, 불안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호흡 명상은 불면증 치료의 보조 요법으로 널리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고대 인도의 요가 전통에서는 프라나야마라 불리는 호흡법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지켰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뇌파 검사를 통해 분석했더니 이 전통적 호흡법과 현대 불면증 환자에게 권장하는 심호흡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계의 논쟁은 존재합니다. 과연 호흡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일부 학자는 심리적 안정은 일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호흡법을 장기간 습관화할 경우 약물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얕고 빠른 호흡으로 하루를 마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몸은 여전히 깨어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 뇌는 스스로 이제 자도 된다고 믿게 됩니다. 80세 노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매일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손을 배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숨을 세지요. 어느 순간 숫자를 세던 기억조차 사라집니다. 그때 나는 이미 꿈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시도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며 10번만 반복하세요. 약보다 빠르고 부작용 없는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의식 손끝으로 지압하는 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손끝으로 지압하는 순간 80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잠들기 전 손끝으로 꼭 두 곳을 눌러왔습니다. 귀 옆과 손바닥 중앙이지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그 덕에 평생 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순서로 의식을 실천했습니다. 먼저 귀 옆 관자놀이 아래에 작은 움푹 파인 지점을 1분간 지그시 눌렀습니다. 이어서 손바닥 중앙 흔히 노궁혈이라고 불리는 자리를 둥글게 눌렀습니다. 이 단순한 지압은 긴장을 풀어주고 심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왜 지압이 숙면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혈류 개선 효과입니다. 손끝 자극은 말초 혈관을 자극해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둘째, 신경 안정 효과입니다. 귀 옆과 손바닥에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뇌가 편안해집니다. 셋째, 심리적 위안입니다. 몸을 직접 만지며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행위는 자기 위로와 다름없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대만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불면증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귀엽 지압군과 일반 생활습관 교정군을 비교했습니다. 8주 후 지압군의 수면 효율이 평균 22%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물론 이 분야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압 효과는 단순한 플라세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반박합니다. 플라세보라 하더라도 효과가 실제라면 환자에게는 그것이 치료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체감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잠들기 전 두 손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신가요? 오늘 밤 손끝을 귀 옆으로 가져가 1분만 눌러보십시오. 몸이 놀랍도록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80세 노인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매일 손끝으로 내 몸과 대화합니다. 이 대화가 끝나면 이미 나는 꿈나라로 가고 있지요. 이처럼 작은 지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비밀 열쇠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오히려 손끝이 따뜻해지며 마음까지 풀립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시지요. 귀 옆 손바닥 중앙. 단 2곳만 눌러도 몸은 깊은 휴식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그 노인이 이어간 또 하나의 의식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준비가 어떻게 숙면의 문을 열어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80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밤마다 차를 마셨습니다. 약이 아닌 따뜻한 허브차 한 잔. 그 향과 온기가 내 몸에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주었지요. 그가 즐겨 마신 것은 비싼 차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카모마일 레몬밤 그리고 국화차였습니다. 이 차들의 공통점은 모두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는 뇌 수용체와 결합해 진정 효과를 내며 불안과 긴장을 줄여줍니다. 둘째, 레몬밤은 고대 유럽에서 심장의 약초라 불렸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불안 완화와 수면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국화차는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두통 긴장 완화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밤마다 국화차 한 잔은 시각 피로와 신경 긴장을 함께 풀어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한 영국 연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카모마일 차를 제공했습니다. 4주 후 실험군의 67%가 이전보다 쉽게 잠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29%만 같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약이 아닌 차 한 잔의 힘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는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허브차의 효과가 과연 뇌의 화학적 변화 때문인가? 아니면 심리적 안정감 때문인가? 일부는 심리적 효과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심리와 생리의 경계가 무의미하다고 반박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뇌파도 변하고 뇌파가 변하면 몸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잠들기 전에도 커피나 녹차를 드시지 않으셨나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뇌를 흥분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허브차는 뇌에 편안한 향을 남기며 부드럽게 잠을 이끕니다. 80세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잔에 차를 따릅니다. 따뜻한 향이 코끝에 닿으면 이미 몸은 잠을 준비하지요. 그 잔을 비우고 나면 하루가 정리된 듯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비싼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차 한 봉지만 있으면 됩니다. 차 한 잔이 최고의 수면제라는 말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조쇼운 습관의 이야기를 마치고
숙면을 방해하는 나쁜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바로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나쁜 루틴, 늦은 밤 스마트폰. 80세 노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는 밤 9시 이후로는 휴대폰을 손에 잡지 않았습니다. 불빛 하나가 내 잠을 빼앗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입니다. 나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며 몸에게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블루라이트가 이 신호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늦은 밤 스마트폰은 수면 시작 지연을 불러옵니다. 화면을 본 뒤 누워도 30분, 1시간씩 뒤척이게 되지요. 둘째,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얕은 잠만 반복되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뇌의 피로 축적을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뇌 기억력 관련 영역이 더 빠르게 위축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독일 연구팀은 대학생과 노년층을 비교했습니다. 동일하게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했더니 노년층에서 멜라토닌 분비 억제 효과가 2배 이상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에 더 민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는 스마트폰 사용이 직접 불면증 원인은 아니다. 불면증 환자가 불안해서 스마트폰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원인이든 결과든 결국 습관을 끊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침대 위에서 불 꺼진 채로 휴대폰을 보고 계신가요? 그 10분이 내일 하루의 기운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80세 노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휴대폰 대신 작은 라디오를 곁에 두었습니다. 눈을 자극하지 않고 잔잔한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오늘날에는 라디오 대신 오디오북이나 편안한 음악도 좋습니다. 핵심은 눈을 자극하지 않는 것, 빛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한 가지 약속을 해보십시오. 침대에 들어가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 단순하지만 이 습관이 깊은 수면의 첫 관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숙면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나쁜 습관. 늦은 저녁 과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쁜 루틴, 늦은 저녁 과식. 80세 노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밤 7시 이후로는 절대 배를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늦은 저녁 과식은 내 잠을 훔쳐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저녁을 늦게 또 많이 먹습니다. 낮 동안 식사를 거른 탓이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시간이라 마음껏 먹고 싶은 탓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불면 속쓰림, 뒤척임입니다. 왜 늦은 저녁 과식이 숙면을 방해할까요? 첫째, 소화기관에 과부합니다. 위와 장은 음식을 처리하느라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신호는 뇌에도 전달되어 아직 활동 중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역류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눕는 순간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에서 자꾸 깨어납니다. 셋째, 혈당 변동이 심해집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늦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한 뒤 급격히 떨어지며 뇌가 불안정해져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그룹은 수면 효율이 평균 27%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음식을 오후 6시 이전에 먹은 그룹은 수면질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음식 자체보다 먹는 사람의 대사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늦은 저녁 과식은 치명적이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어제도 늦게 배부르게 드시고
새벽에 자주 깼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원인은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80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저녁을 가볍게 국 한 그릇과 채소 몇 젓가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속이 편안해지고 밤새 단잠을 잘 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일찍. 그것만으로도 숙면의 절반은 이미 확보된 셈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잘못된 루틴 많은 분들이 무심코 의지하는 알코올의 위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쁜 루틴 알코올에 의존. 80세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한 잔이 잠을 돕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술로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깊은 잠을 빼앗아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뇌를 진정시켜 금세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니 한 잔 하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첫째, 알코올은 수면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빨리 잠이 들지만 깊은 수면 3단계과 꿈을 꾸는 렘 수면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둘째, 잦은 각성을 유발합니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해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집니다. 셋째, 탈수와 갈증을 일으킵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목이 마르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지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호주 국립수면연구소는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매일 밤 술 한두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8% 짧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에게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는 적당한 와인 한 잔은 불안을 완화하고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당이 효과에 속아 장기적 피해를 방치하면 안 된다. 결국 이 습관은 뇌와 간을 조용히 해치고 수면의 질을 파괴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잠이 안 와서 오늘은 그냥 맥주 한 캔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일의 피로를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80세 노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셨습니다. 술잔 대신 차잔을 잡으니 몸은 훨씬 편안했고 아침마다 개운했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차잔을 드는 것. 그것이 깊은 잠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이제 또 다른 위험한 습관, 바로 수면제 남용의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쁜 루틴 수면제 남용. 80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면제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약에 의존하다 결국 건강을 잃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의사가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 복용입니다. 첫째, 수면제는 의존성을 만듭니다. 처음엔 한 알로 효과가 있었지만 점차 두 알, 세 알을 늘려야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상태가 되지요. 둘째, 뇌 기능 저하를 불러옵니다. 수면제는 뇌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낮 시간 졸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셋째, 간과 신장의 부담입니다. 약물이 체내에서 분해되며 해독기관을 혹사시키고 특히 노년층에서는 약물 축적 위험이 더 큽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수면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한 노인은 복용하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결과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수면제 자체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 자체가 이미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약이 장기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약 없이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 두려움이 바로 의존성의 시작입니다. 80세 노인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잠이 안 오면 나는 차라리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혹은 호흡을 세고 손끝을 눌렀지요. 약 대신 내 몸과 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작은 실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을 서서히 줄이고 루틴 호흡 지압차 한 잔으로 대체하는 것.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숙면의 길입니다. 이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모두 들여다봤으니 다시 의식이 주는 정서적 안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평생 숙면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0세 노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순서로 잠을 준비했습니다. 불빛을 줄이고 호흡을 고르고 손끝을 누르고 차 한 잔을 마셨지요. 그 단순한 과정이 내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숙면을 돕는 의식은 단순히 몸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 즉 마음의 평화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첫째 의식은 예측 가능성을 만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준비는 이제 곧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노년기에 반복되는 의식은 심리적 안정에 탓이 됩니다. 둘째의 의식은 자기 위안이 됩니다. 스스로 몸을 어루만지고 호흡을 세며 차를 마시는 과정은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위안이 불안을 줄이고 수면을 부드럽게 엽니다. 셋째 의식은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낮과 밤 활동과 휴식이 뚜렷해져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노인을 대상으로 수면 전 의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칭 호흡, 따뜻한 음료 섭취였는데 8주 후 참가자의 72%가 불안이 줄고 잠이 더 깊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효과가 더 컸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식이 과연 의학적으로 직접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정서적 안정이 뇌의 신경회로에 실제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즉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율신경계도 차분해지고 이는 곧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잠들기 전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불안은 작은 의식 하나로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80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의식 덕분에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된 그 준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작은 루틴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이를테면 불 끄기, 호흡 10번, 차 한 잔. 이 세 단계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은 시작됩니다. 이제 평생 이 단순함을 지켜온 80세 노인의 교훈을 들어보겠습니다. 80세 노인의 교훈. 80세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복잡한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지켜온 건 단순함이었어요. 그 단순함이 결국 내 건강과 자유를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교훈은 의학 교과서보다 더 깊고 실험실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직접 60년 넘게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는 작은 실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반복된 루틴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줄이고 호흡을 가다듬고 손끝을 누르고 차를 마시는 것. 그러나 이 작은 실천이 쌓여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둘째, 그는 약에 기대지 않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면의 순간에도 약을 찾지 않고 스스로 몸과 대화하며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의존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셋째,
그는 마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불안은 잠을 훔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매일 의식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세계 장수촌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노인들. 역시 밤마다 단순한 습관을 지켜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짧은 기도차 한 잔, 혹은 발을 따뜻하게 씻는 것. 문화는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단순한 의식이 긴 수명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늘 따라옵니다. 그러나 학자들도 점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단순한 뇌 활동이 아니라 삶의 패턴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더 복잡한 방법, 더 빠른 해결책만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해답은 이미 내 일상 속 아주 단순한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80세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불면의 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말했지요. 괜찮아, 내 의식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단순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수와 숙면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약속. 80세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숙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단순한 의식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그 지혜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하나의 루틴을 정하십시오. 불을 끄고 호흡을 고르고 손끝을 눌러보십시오. 혹은 차 한 잔을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순서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뇌와 몸을 잠잘 준비 모드로 바꿉니다. 둘째, 나쁜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늦은 밤, 스마트폰 과식술, 수면제 남용. 이 네 가지가 숙면을 가장 크게 방해합니다. 오늘부터 단호하게 줄이고 조금씩 멀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몸은 곧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셋째, 마음을 지키십시오. 불안은 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작은 의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도구입니다.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 는 믿음을 주는 그 순간 뇌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합니다. 정말 단순한 습관이 수면을 지킬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80세 노인의 삶 자체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약도 비싼 장치도 없이 단순함을 지킨 덕분에 그는 지금도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어떤 의식을 첫걸음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친구나 가족과 꼭 공유해 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불면의 밤을 지나왔든 단순한 의식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순간 새로운 숙면의 여정은 열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